자, 오늘 윤석열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했어요. 난 민주당이 막 그 성명되고 화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 저렇게 임명하는 것도 난 이해가 되거든요. 왜?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무슨 막대기를 세우란 말이냐. 근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정진석이를 세우는 게. 요거 있잖아요. 정진석이가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영수회담 하다고 할 때 한 말이에요. 저 정진석이가 한 말이야.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 면담할 때 아니다. 정말 말 싸가지 없이 하죠. 저놈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거야. 그리고 정진석이는 피의자 아닙니까? 아, 정확하게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제.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아.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지금 1심 실형 받은 상태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징글징글한 친일파. 맞아요. 한국은 조선이 니들이 못해서 망한 거야. 맞아요. 오타니 마사오. 자기 할아버지가 유명한 친일파인 거고요. 그 상황에서 정진석을 임명했다. 근데 한편은 이해한다니까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이 너무 다 없어서. 날라고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진석이 지금 이번에 했으면은 박수현한테 떨어져서 그렇지 이번에 됐으면 6선 바라보는, 그러니까 5선까지 한 사람인데 5선을 비서실장으로 쓰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 아닌가요? 뭐 원래 이제 국회의장을 바라보던. 네, 국회의장 바라보는 느낌인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거의 중진, 굉장히 무거운, 움직이는 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힘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비서실장 어떤 사람 써야 되냐면 정치색 없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서울대 석자 교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로 잰 듯한 중립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바꿔내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저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시간 없을 때 술 친구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쓴소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하는 사람들,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점 고쳐야 된다, 이 말을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윤석열한테 쓴소리하면 자리가 없어져 있고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쓴소리하면 연락처가 차단된다고.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그 정치적인 자리에서 그 정치적인 쓴소리 리드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리드팀이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레드팀 중요하지. 네. 대통령이 많이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있잖아, 윤석열이가 구구 유튜브만 보다가 선거 진 거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이 정말 잘하셔 보니까 이런 데서 믿지 마세요. 그렇죠. 선거 우리가 이깁니다 했는데 깨졌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이라도 좀 제대로 된 인간 갖다가 정필승 같은 인간들 임명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원금 25만 원 같은 거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줍시다. 근데 그런 걸 뭐 할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없죠. 쟤는. 네. 그냥 말하면 낙선자 일자리 주기에 가까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오늘 그거 말고도 지금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지금 준비 회동이 불발됐다고.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이 불발된 건 아니고요. 준비 회동이 불발됐는데 오늘 비서실장 말고 홍철호를 정무수석에 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회동하자 이러다가 심기 끝나갔다 씨발 진짜. 그 안에 보통 끌려 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개인 방송에서 영수회담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좀 빨리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영수회담을 할 수 있을 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영수회담을 하면서 지금 자기네 리드팀한테도 이야기를 못 듣는데 자기가 그렇게 깔보고 정치적 라이벌의 입장에 있는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런 걸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영수회담이 있었을 때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주게 될까?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대통령 왜 총선 직전에 의사
증언 문제 가지고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아니었죠. 혼자 일방적인 선언문 같은 거였지. 그거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말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앞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는데 과연 영수회담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할 만한 능력이 될지, 능력을 떠나서 할 수 있을 만한 배짱이나 인성이 돼 있는지 뭐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소가 계속 취소일지 아닐지 모르죠. 저쪽 의도가.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죠.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니까 강성 지지층에서는 윤석열한테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회담을 트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일시 정지된 건지는 몰라요. 아니 김건희 찬성 여부 때문에 조율이 안 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전국의 핵심이 윤석열,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원래 시작이 뭐였냐면 그냥 자주 만나서 밥이나 먹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그렇죠. 여야 영수대만 한다 이런 거고 의제가 뭐가 중요해.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런 흐름이었다고. 근데 민주당에서 그 흐름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그쵸. 최소한 최상병 특검이나 재난지원금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트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도 있어요. 영화 신세계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 너랑 나랑 한 상에 앉아서 다정하게 밥 먹을 사이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의제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수회담도. 의제 없이 만나서 뭐 자기네 술 친구 만나듯이 이재명 대표님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급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국가와 민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야 영수가 만나서 회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 급한 쉽게 표현하면 뭐 굳이 쉽게 표현하면 탄핵 모면하려고 이재명 대표한테 선을 내밀기는 했어요. 잠시 멈춤 상태가 됐지만 이 상태에서 막상 만나서 뭔가 성과가 있긴 힘들잖아요. 25만 원 줍시다 할 놈이 아니잖아 저놈은. 최상병 특검은 자기가 범인인데 받겠다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폭풍처럼 몰아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기회가 생긴 거죠.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게 전국을 풀 열쇠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영수회담 망해가지고 여야 관계에 폭망한 사례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때 박근혜 하고 그 대연정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례 뭐 이런 것처럼 폭망한 사례도 있어나서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원래 기존의 대통령이 얻고자 했던 이미지 뭐 협치를 하고 정치를 하고 뭔가 변한다는 이미지 그걸 정반대 거꾸로 얻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다음 짤을 봤나 모르겠어요. 그거 유튜브 보면 그런 거잖아. 저 박정훈이가 저 이번에 선거 나갔던 TV조선 네. 앵커 출신이죠. 저기 영수회담 그건 항복이다. 내가 아는 윤석열은 피자와 절대 안 맞는다. 참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지금 저 우통 벗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래서 지금 일단 영수회담을 거절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영화에서 저 서 있는 유상범이 검사 얘기여가지고 영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아니 그리고 저렇게 우통 벗고까지 부탁했을 일이 물론 특검만은 걷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발 김건희랑 이혼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아주 본론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들어갔을 수도 아니, 저는 있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들여왔던 흐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는 순간 자기 원래 지지층이 빠지는 빠지는 때문에 거죠. 예. 내 원래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 한 30% 뭐 좀 되는 지지층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가 바보고 무지하고 아는 게 없는 정치력 없는 지도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히틀러는 바보야.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행위를 해. 그럼 정치적 한쪽 입장에서는 아 이번 기회가 나의 반대척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용하려고 히틀러를 끌어들였다가 아작이 난 거예요. 근데 윤석열도 사실 성격이 비슷합니다.
윤석열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폐 세력을 일소하는 모습이 멋졌던 거야. 네. 저 새끼 잘 이용하면 좋겠다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바램을 정반대의 진영이 받아갔는데 우리 쪽에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있는 아직까지 있는 이익직들은 이재명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집단이다 이런 거 믿고 저게 일소해야 될 대상 그리고 그 일소할 사람으로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께 나 피의자랑 이야기 안 해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 나는데 쾌감을 느꼈을 텐데 이제 와서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국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누가 봐도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수회담 하자고 했을 때 윤석열 본인의 아주 코어 지지층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먼저 만나자고 했잖아.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노쇼하는 꼴인데 이거는 바둑으로 따지면 아다리입니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하면 뭔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라 그랬잖아. 25만 원 주시오. 최상봉 특검 찬성하시오. 이렇게 던졌는데 못 받아도 에이 이러느니 대치 국면 계속 가자 일단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버틴 게 602일이라고 합니다. 602일. 602일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10번쯤 만나자고 한 거야. 거의 2년이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만나자고 한 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민생을 이유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이렇게 물가 가지고 난리치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한 번을 안 만나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뭐 자주 만나서 뭐 먹고 마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한심해 보이는 건데 이제 와서 합의 좀 해달라고 하기에 면이 너무 깎이고 들어가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의제와 상관없이 만나자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의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재명 좋아하지도 않는데 만나가지고 술 먹으려고 만나는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봐봐. 이재명 대표 그거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은 농담이고 자 술 한잔 이런 짓 저는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설을 좀 첨가를 하자면 뭐냐면 그날 아침에 4월 19일 아침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조 참배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조 참배 논란 있고 뭐 야당 대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만나고 막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마 구중궁궐 어디선가는 갑자기 막 여자 목소리로 네가 무슨 이재명을 만나냐 뭐 조조 참배 맞잖아 이런 거 나 이재명 만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들어가지고 전화를 좀 하고 막 했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가에 내려가 계시다는 분이 그렇죠.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이재명이라도 한 만나봐. 한번 성대모사요. 이재명이라도 한 만나봐. 아직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재명이라도 좀 한번 만나보라고. 영선이도 정청이도 싫대잖아. 왜냐면 자기 특검 들어오게 생겼거든. 참. 그러면 이럴 때 윤석열이 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동훈이 특검 던져줄 테니까 김건희 특검 잠깐 미루자.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이재명 캐릭터 그게 안 돼. 안 되죠. 근데 걔네들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표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뭔가 그런 걸로 딜하는 캐릭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이재명은 완전체에 가깝습니다. 실수가 없어. 아니 저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한데 저는 막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딜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갖고 있는 뭐 사법 리스크 없어질 테니까 내 것도 좀 없애줘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요 윤석열의 이제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3% 내려가면 근데 여기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태도가 후지면 더 떨어질 수 있고 물론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한 사람이 있는데 숫자라는 게 23 그러면 30에 가까워요. 20에 가까워요. 그 20% 밑으로 떨어질까 또 언론들이 설레발치고 만약에 앞에 글자가 2에서 1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탄핵 이야기가 공개하게 나오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만납시다 이렇게 된 건데 역시 윤석열 그 캐릭터로 보면 무리한 일이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윤석열이 급한 거지. 그렇죠. 윤석열이 급하죠.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렬아, 공부 좀 하자. 뭐냐면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는 가장 거대한 정당의 당수야. 맨날 표현이지 당대표. 그래서 당수란 이름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야의 대장.
윤석열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은 총재 시절이 아니니까 윤석열 당원일 뿐이긴 해. 그러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과 야당 당수가 만나서 회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표보다 김대중 대통령에 가까울 정도의 완벽한 주류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의 위치가 그렇다고. 그렇죠. 완전히 주류가 됐죠. 근데 이게 여야를 떠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치권 내에서 소위 말하면 같은 당에 있지만 나를 따르는 국회의원들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계가 몇 명이나 있다 그래. 한동훈계 국민의힘이 많아봐야 5명 안짝이에요. 나머지는 친윤이라고 불리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명 이상이 이재명 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야를 떠나서 최대 계파의 수장이기도 해요. 당대표이기도 하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따가 이제 연임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만, 어제 박찬대 최고가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죠. 저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흐름으로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저께 박찬대 최고가 출마 선언하는 거 보니까 혹시 저 중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앵커처럼 발음, 딕션, 텐션, 시선 처리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준비된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찬대가 먼저 던지니까 오늘 서영교 최고가 출마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박찬대 최고 흐름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읽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연임과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연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근데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연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찬대가 원내대표 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맞을 수 있고 연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찬대가 원내대표 하려고 하는 거다도 맞을 수 있어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리고 어제 당직 개편이 있었어요. 대대적인 개편이죠 지금. 사무총장의 김윤덕.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임기까지예요. 저분들은. 연임을 하면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4월 달이고 8월 달까지 임기니까 일단은 연임에 대한 결정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김윤덕 그리고 수석 사무부총장 강득구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이걸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저분이 좀 기본소득 하신 분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앞으로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은 하는 일이 판세 분석하고요. 정책 개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판세 분석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민주연구원장에 임명한 것. 기본소득으로 네. 계속 하시겠다는. 여기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사람은 전략기획위원장의 민영배. 우유빛깔 민영배. 네. 그다음에 뭐 국민소통위원장 최민희 뭐 그렇고요. 최민희. 그다음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우영. 그 오, 은평을에 김우영. 김우영. 다음에 이제 박성준 대변인이 수석으로 올라갔죠. 권칠승 대변인이 내려온 거고. 네. 대변인의 저번에 그 당원전에서 혹시 변호인 한번 해보려고 했던 바로 황정아, 유성을 대변인 이번에 대변인 되셨네요. 됐어요. 네. 자, 당직 개편이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 연임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일장일단이 있는 사안은 정답이 없습니다. 장점을 더 크게 보느냐, 단점을 크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또는 연임을 찬성하는 사람한테 서로 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명확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모르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내 말이 맞자라고 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하는 건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말 잘하셨잖아요. 엄중한 시기니까 한 번 더 하시죠. 그 말이 나쁠 리는 없죠. 사람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대 정당을 끌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 그게 이낙연이다.
책임을 자기가 온팡 뒤집어 쓸 수 있다라는 논리도 이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그렇죠. 꽤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야. 본인이 총선 압승했으니까 당대표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당대표를 그만두고 잠깐 쉬어서 재충전하고 대선 준비했던 그렇죠. 그런 게 대권 있고 준비하는 데 집중하시고. 이낙연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180석 이제 몰아주니까 거기에 있어갖고 180석 갔다가 또 당을 말아먹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직도 모르지만 연임을 안 하게 될지라도 잘하셨으니까 연임하시오라고 주장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연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마음일 테니까.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목줄을 쥐고 칼자루까지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더십은 이재명한테 있어요.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아닐 뿐이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윤석열도 거부권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서로 멱살을 쥐고 있긴 하죠. 근데 이재명 손에는 칼이 하나 더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번에 민주당 당직 개편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준비할 때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진짜 막 친명이 아니었어도 뭔가 그래도 우리 당 안에서 협치를 해야 되니까 개파가 다르고 심지어 반명이더라도 좀 껴안고 가야 되는, 그래서 시너지가 안 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직 개편 보는 거 보면은 이번에는 좀 진짜 잘 굴러갈 수 있겠다라는 배치를 진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연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총선의 민의가 있잖아요. 누구처럼 추미애 국회의장 안 돼 하는 거랑 똑같은 시각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 민의가 사례가 없던 걸 하라고 주는 민의예요. 지금 현재 민의라는 게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날 생각일 뿐이고, 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연임시켜도 마땅하다고 생각해. 아니 왜? 지금 대통령도 연임하게 만들자고 하는데 당대표 연임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죽창 들고 찔러버리겠다고 덤비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최소한 민주당에는 민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저건 가짜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연임을 찬성하는 사람이 이재명을 해롭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이재명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뭔가 꼭 노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 그런 토론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악마화하지 말고. 악마화의 가장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장점이 더 많아 보여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오늘도나님, 오늘 새날에서 마찰을 맡고 있는 최범민 30번째 생일을 겁나게 축하합니다.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생일이겠지? 감사합니다.